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저 따뜻한 손 하나 잡고 싶었을 뿐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현우 씨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손 하나만 잡고 싶었어요. 뜨거운 온천수가 우리 몸을 감싸던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63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제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올해 63세,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째 되는 과부죠. 30년을 가족 뒷바라치만 하다가 남편을 보냈습니다. 말기 암 투병 3년, 그 긴 시간 동안 제 삶은 병실과 약국 사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니 통장엔 1억 5천, 아파트 하나, 그리고 텅 빈 침대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그 빈자리가 저를 삼켰습니다. 63세 과부와 62세 재혼남. 온천장 탕 속에서 시작된 위험한 설렘.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가 처음 느낀 떨림.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금기된 만남. 이것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시작인 이야기입니다. 비밀 연대기에 새겨질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 소나무 온천.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베란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빈 침대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이 떠난 지 2년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좀 쉬다 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니까. 딸 선영이가 핸드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했고 눈가엔 기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젠 그저 나이든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친구 미경이가 온천 여행을 제안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편 요양하느라 여행이란 걸 10년 넘게 안 가봤거든요. 하지만 매일 밤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남편의 채취, 남편의 온기. 모든 게 사라진 그 공간이 저를 질식시켰죠. 그래, 한번 다녀올까?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없이 떠나는 첫 여행이라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남편 영정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설악산 자락의 소나무 온천은 한적했습니다. 1월 중순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눈 덮인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죠. 은희야, 저녁 먹고 온천 들어가자. 몸 좀 풀어야지. 미경이는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들도 잘 나가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저녁을 먹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배, 굵어진 허벅지. 63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몸을 원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죠. 2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런 따뜻함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탕 안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몸을 기댔죠. 눈을 감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졸졸 흐르는 온천수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갑자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인상, 온천수에 젖은 어깨가 탄탄해 보였죠. 아, 네, 처음이에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어색했거든요. 남편 말고는 남자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 겸 와 있거든요. 현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는데 그 시선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느껴본 듯한 그러나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죠. 저는 은희예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괜히 말 걸었나 싶네요. 현우 씨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왜인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친구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저만 먼저 나왔죠. 그러시구나. 물이 참 좋죠. 여기 온천수는 관절에 특히 좋아요. 현우 씨가 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선명했죠. 62세라고 했는데 관리를 잘한 듯 보였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서였죠. 젊었을 때 무리하게 일했거든요. 그 후유증이 이제 와서 나오네요. 은희 씨는요? 저는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어서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말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간호하던 3년이 떠올랐거든요. 밤낮으로 침대 옆을 지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죽 먹이고 그러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몸도 같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위로가 담겨 있었죠. 낯선 남자인데도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좀 그랬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 씨도 더 묻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탕에서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천수가 뜨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현우 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야, 나? 왜 이래? 혼잣말을 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으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병실 형광등만 보고 살았거든요. 현우 씨, 그 이름을 입에 담아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봤습니다. 밤 11시. 내일 또 온천에 가면 현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남편 떠난 지 겨우 2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창밖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현우 씨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현우 씨 생각이 났죠. 옆에서 미경이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제 온천 어땠어? 나는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응, 좋더라. 물이 진짜 뜨겁던데. 현우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안에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미경이는 근처 산책로를 걷겠다고 했거든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 씨가 있을까요? 없으면 실망할 것 같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탕에 들어서니 현우 씨가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멀찍이 앉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현우 씨가 눈을 뜨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네, 물이 좋아서요.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잘 주무셨나 봐요. 현우 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못 잤거든요. 현우 씨 생각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여기 며칠 계실 건가요? 3박 4일이요. 모레 아침에 돌아가요. 그러시구나. 저도 다음 주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요양을 좀 해야 해서요. 현우 씨가 어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물에 젖은 어깨 선이 선명했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현우 씨 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전엔 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쉬는 중이죠. 은희 씨는요? 저는 그냥 주부였어요. 평생 집안일만 했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현우 씨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제 일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식들도 엄마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현우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에 제 마음이 흔들렸죠.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달랐고 제가 아는 다른 남자들과도 달랐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있는지. 재혼했어요. 지금 아내는 두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아내와는 15년 전에 이혼했고요. 아, 은희 씨는요? 저는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힘드셨겠어요. 혼자 견디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현우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뜨거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그랬네요. 현우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실은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좋았거든요. 2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제게 이런 감정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 저녁 먹고 나서 휴게실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현우 씨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도 돼요. 저도 아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탕에서 나와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을 봤습니다. 현우 씨가 만진 그 손을.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온천수가 좋은가 봐. 온천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미경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녁을 먹고 현우 씨가 말한 휴게실로 갔습니다. 미경이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휴게실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현우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현우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창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눈이 오네요. 겨울 온천은 눈 올 때가 제일 운치 있죠. 현우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자차였죠.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이에요. 현우 씨는요? 60이에요. 비슷하네요. 둘이 웃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라는 게 왠지 위안이 됐죠. 은희 씨는 자녀분이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사위랑 잘 살고 있죠. 현우 씨는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재혼한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죠. 지금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현우 씨의 말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아들분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눈치채셨네요. 사실 아들이 절 좀 부담스러워해요. 재혼한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혼자 여행 다니면서 위로받죠. 현우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었죠. 저도 외로워요. 남편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거든요. 딸이 있잖아요. 딸은 딸 인생이 있죠.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가끔 서러워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죠.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은희 씨, 우리 같은 나이에 외로운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 필요한 거니까요. 현우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다고. 현우 씨 손의 온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안정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딸 선영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까요? 63세 과부가 온천에서 남자 만났다고.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표정이 어두워졌네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낯설어서요. 저도 낯설어요.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 오래간만이거든요. 현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친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침 일찍 온천에서 봐요. 저는 매일 6시에 나가거든요. 6시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은희 씨가 괜찮으시면 내일 아침에 만나요. 현우 씨가 손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어지는 순간 허전했습니다. 더 잡고 싶었죠. 생각해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 은희 씨. 현우 씨가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현우 씨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인가요? 아니면 불안인가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일 아침 6시가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현우 씨 생각에 뒤척이다 날이 샜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옆에서 미경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죠. 왜 이러고 있나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천탕으로 들어서니 현우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우 씨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됐거든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뭐가요? 은희 씨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우 씨, 부담스러우시면 미안해요.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현우 씨가 물속에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가 들렸죠. 뜨거운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도 생각났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현우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은희 씨, 여기 휴게실 말고 조용한 곳 알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할까요? 사람들 눈도 그렇고. 현우 씨 말이 맞았습니다. 온천엔 새벽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금방 소문날 것 같았습니다. 어디요? 2층에 작은 독서실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용해요. 탕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죠. 책장과 소파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현우 씨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현우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지만 이번엔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어제 남편분 이야기하다 말았잖아요. 괜찮으시면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냥 은희 씨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고 싶어요. 현우 씨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어요.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았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어요. 딸도 낳고 집도 마련하고. 그런데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아줬죠. 천천히 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알았죠. 회사 후배랑 그랬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딸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20년을 더 살았죠. 그러다 남편이 암 진단받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3년 간병했어요. 밤낮으로 병원에 붙어 살았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미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미워하면서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동시에 후회도 됐고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현우 씨가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줬죠. 은희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요. 고마워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현우 씨가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대학 때 만난 첫사랑이었죠. 그런데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아내랑 대화할 시간도 없었죠. 힘드셨겠어요. 아내가 외로워했어요. 저한테 관심 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업만 생각했죠. 결국 아내가 떠났어요. 이혼하겠다고 현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렸어요. 그때부터 잘하겠다고. 근데 늦었더라고요. 아내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이혼하고 5년 뒤에 재혼했는데 지금 아내는 솔직히 사랑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시구나. 후회돼요.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달랐을 텐데. 현우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현우 씨 얼굴을 비췄죠. 우리 둘 다 후회가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가 더 끌리나 봐요. 같은 상처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현우 씨는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느껴졌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 저녁에 산책하실래요? 근처에 놓을 예쁜 곳이 있어요. 산책요? 네, 같이 걷고 싶어요. 현우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 같이 걷고 싶었죠.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5시 어때요? 해지기 전에 가야 노을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도 일어서며 제 손을 놓지 않았죠. 은희 씨, 오늘 기대돼요. 저도요. 방으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새벽부터. 그냥 산책 좀 했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미경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온천이 잘 맞나 보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미경이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거든요. 현우 씨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두려웠거든요.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갔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온천에 가도 방에 누워 있어도 오후 5시만 기다려졌죠. 드디어 시계가 4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현우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안 추워요? 괜찮아요.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둘이 나란히 온천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현우 씨 옆이라 따뜻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자녀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하니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이었죠. 와, 진짜 예쁘다. 그죠. 여기 올 때마다 감탄해요. 현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떨쳐내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은희 씨, 행복해요? 갑자기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평온한 마음. 저도 그래요. 노을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는 것을. 이 노을처럼 이 설렘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 아름다웠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온천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죠. 미경이는 또 방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소나무를 보며 현우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딸 선영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선영아, 여긴 왜? 엄마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 왔지. 사위가 근처 출장 온다길래 같이 왔어. 선영이가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미경 이모는 어디 계셔? 방에 쉬고 계셔. 너희 왜 말도 안 하고 와? 깜짝 방문이지. 엄마 괜찮으신가 보고 싶어서. 그때 현우 씨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짓다가 선영이와 사위를 보고 멈칫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현우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이가 저와 현우 씨를 번갈아 봤죠. 엄마, 저분은 아, 여기서 알게 된 분이야. 현우 씨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우연히 온천에서 인사하게 됐어요. 현우 씨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러시구나. 엄마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는 분이 있으시네요. 선영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그냥 이야기 좀 나누는 사이야. 여기 사람도 없고 심심해서. 아, 네. 그럼 저희는 엄마 방으로 갈게요. 현우 씨, 실례했습니다. 선영이가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현우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저 남자 누구야? 말했잖아. 여기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대체 며칠 만에 그렇게 친해진 거야? 로비에서 만나려고 하셨잖아. 그냥 산책하려고 했어. 둘이서. 선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 벌써 다른 남자 만나? 선영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로비에서 남자랑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뭘 생각해야 돼? 선영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가 말렸죠. 여보, 진정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선영이가 사위를 쏘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봤죠.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벌써 잊은 거야? 잊지 않았어. 하루도 안 잊고 살아. 그럼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창피하지도 않아? 선영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 아빠 간병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그런데 이제 좀 숨 쉬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할 권리가 있어? 엄마가 숨 쉬는 게 남자 만나는 거야? 다른 방법도 많잖아. 넌 몰라. 이 외로움을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선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며칠 알았다고. 선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현우 씨를 며칠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를 믿고 있었죠. 선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현우 씨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엄마, 우리 집 가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선영아, 내가 애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 지금 제대로 판단하는 거 맞아요?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선영이 말이 맞을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생각 좀 할 시간 줘. 지금 당장 답할 수 없어. 알았어요. 근데 저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약속해요. 그건 약속 못해요. 그럼 저 지금 당장 저 남자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선영이가 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막아섰죠. 알았어. 안 만날게. 진짜요? 응. 선영이 말대로 할게.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껴안았죠. 엄마, 미안해요. 화낸 거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제 마음속엔 현우 씨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죠. 적어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해야 했습니다. 선영이와 사위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저는 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딸이 와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내일 떠나시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선영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시구나. 은희 씨, 떠나시기 전에 꼭 한 번만 봬요. 할 말이 있어요. 노력해 볼게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영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화가 났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 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죠. 현우 씨와의 관계도 이 눈처럼 녹아 없어질까요? 아니면 단단하게 얼어붙어 남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현우 씨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선영이와 사위는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현우 씨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선영이한테 약속했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밤 10시 결국 현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2층 독서실로 올래요? 10분 후에 갈게요. 미경이가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독서실 문을 열자 현우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죠. 와 주셨네요. 현우 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우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딸분한테 뭐라고 들으셨어요? 저한테 더 이상 만나지 말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이해 못하죠. 우리 같은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걸. 현우 씨가 소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나란히 앉았죠. 은희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현우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여기 요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제 아들이 시니어 대상 사업을 하거든요. 온천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조사하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현우 씨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손을 떼어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저보고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 말이 맞았던 건가요? 현우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저한테 다가온 것도 그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은희 씨 봤을 때 혼자 계신 것 같고 여유 있어 보이길래 말 걸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끌린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아니에요.
현우 씨가 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은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은희 씨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진짜로 끌렸어요. 은희 씨 웃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진심으로 좋았어요.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은희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현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 같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현우 씨, 저는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진짜예요. 은희 씨, 저 믿어줄 수 있어요? 현우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현우 씨는 부유하시다고 했잖아요. 왜 아들 일을 도와야 해요? 아들이 저한테 빚이 있어요. 사업 자금을 제가 댔거든요. 그걸 갚으려면 이 사업이 성공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 사업에 타깃이었던 거네요. 처음엔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은희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현우 씨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죠. 은희 씨, 저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재혼한 아내랑도 이런 감정 못 느꼈어요. 은희 씨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그래요. 현우 씨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우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은희 씨, 현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실례했습니다. 온천 직원이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우 씨에게서 떨어졌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의심이 보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은희 씨, 괜찮아요? 저 방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까봐. 은희 씨,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도 소문나면 딸한테 들킬 거예요. 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 씨는 저랑 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현우 씨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 씨, 저는 무서워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은희 씨 놓치는 게 더 무서워요. 현우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죠. 은희 씨, 내일 여행 더 이어가지 않을래요? 딸분한테 며칠 더 있겠다고 하고 우리 둘이서 조용한 곳 가요. 그게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두려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먼저 들어갈게요. 현우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놓아줬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은희 씨, 내일 답 들려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현우 씨 말을 믿어야 할까요? 처음은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는 걸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선영이 말대로 이 모든 게 착각일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우 씨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은희 씨,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남편한테 당한 배신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걸 보며 저도 새하얗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다 지우고 현우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63년을 산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답을 해야 한다는 것. 현우 씨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죠. 현우 씨 생각, 선영이 생각, 남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5시, 현우 씨가 온천에 있을 시간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미경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온천 탈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갔죠. 현우 씨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잠이 안 와서요. 옆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죠. 현우 씨 손이 물속에서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꽉 잡았죠. 은희 씨, 답은요? 현우 씨. 말을 꺼내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네. 무서워요. 이게 진짜인지 착각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겁나고. 은희 씨, 제가 약속할게요. 은희 씨 상처 주는 일 절대 안 할게요. 진심으로 대할게요. 현우 씨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며칠만 더 같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 가져요. 그러고 나서 결정해요. 계속 만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지. 선영이가 딸분한테 친구랑 며칠 더 있겠다고 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랑 친구처럼 지내면 되니까요. 현우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았죠. 알겠어요. 며칠만 더 있을게요. 고마워요. 은희 씨. 현우 씨가 물속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 품에 안겼죠. 남편도 이렇게 안아준 적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 어르듯 다정하게 두드렸죠.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탕에서 나와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었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희 씨,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 데려가고 싶어요. 어디요? 근처에 작은 펜션이 있어요. 거기 노천탕이 정말 예쁘거든요. 별 보면서 온천 즐길 수 있어요. 둘이서요? 네. 은희 씨랑 단둘이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온천 즐기는 거예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자, 제가 준비할게요. 방으로 돌아와 미경이한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 며칠 더 있다 갈래. 너는 먼저 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서. 몸도 좀 더 풀고. 미경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은희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요즘 이상해. 아니야. 정말 몸 좀 더 쉬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오늘 출발할게.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미경이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죠. 63세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니. 웃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었죠. 옷을 골랐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예쁜 옷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정한 니트와 바지를 입었죠. 거울을 보니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현우 씨가 이런 저를 좋아할까요? 저녁 6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현우 씨가 벌써 와 있었죠. 깔끔한 코트를 입은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우 씨가 운전을 시작했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멀어요? 20분 정도 걸려요. 조금만 참아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한 한옥 스타일 건물이었죠.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친해요. 조용한 곳 부탁했거든요. 감사해요, 현우 씨. 노천탕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야외에 있는 작은 탕이었죠.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탕에 들어가니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현우 씨가 옆에 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죠. 여기 처음 왔을 때 감동했어요. 둘이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죠. 현우 씨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댔습니다. 은희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저도요. 평생 이런 평온함 느껴본 적 없어요. 현우 씨가 제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요. 받으세요. 탕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온천에 있어. 왜? 미경 이모가 혼자 돌아왔대. 엄마는 왜 혼자 남았어? 몸이 아직 안 풀려서 며칠 더 있으려고. 혼자. 아니면 그 남자랑? 선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아, 엄마, 솔직하게 말해. 지금 그 남자랑 있는 거지?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약속 어긴 거야. 선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현우 씨는 듣기 싫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안 그러면 내가 거기 갈 거야. 선영아, 엄마가 애가 아니야. 제발 이해해줘. 이해 못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아빠 무덤에 침 뱉는 거야. 선영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괜찮아요? 현우 씨, 저 어떡하죠? 딸이 은희 씨 잘못 없어요. 은희 씨 인생이에요. 근데 딸이 너무 속상해해요. 제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안아줬죠. 울지 마세요. 은희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아빠 무덤에 침 뱉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 씨, 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딸이 너무 화났어요. 이러다 정말 올 것 같아요. 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데려다 드릴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는 길은 침묵이었죠. 현우 씨도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천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난 거. 저도요. 현우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게 끝은 아니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끝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었죠. 모르겠어요, 현우 씨.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그럼 시간 가지세요.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현우 씨가 제 손에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여기 제 번호 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현우 씨.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현우 씨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을 흔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명함을 봤습니다. 김현우라고 적혀 있었죠. 이 명함을 간직해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라는 것. 아침이 왔습니다. 짐을 쌌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현우 씨가 온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내려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갔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은희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가야 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현우 씨. 그럼 연락은 할 수 있죠? 망설였습니다. 연락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한 달? 아니면 더 길 수도 있고. 현우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은희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를 다시 안 만날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씨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 씨,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딸부는 은희 씨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은희 씨 인생은 은희 씨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30년을 가족 위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대로 하기가.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같이 여행 이어가요. 딸분한테 이해시킬게요. 제가 직접 만나서 말할게요. 안 돼요. 선영이 만나면 더 화낼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끝내요.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현우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현우 씨, 미안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세상 눈총 받으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은희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진심이에요. 현우 씨 만나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로 끝내지 마세요. 제발. 현우 씨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저도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둘 다 원하잖아요.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우 씨가 허공에 선 채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은희 씨, 후회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현우 씨 만난 것도,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그럼 가지 마세요. 가야 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가 왔죠. 짐을 실었습니다. 현우 씨가 차 옆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은희 씨,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우 씨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요? 왜 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잘 오셨어요. 응, 그 남자랑 헤어진 거죠? 응. 잘하셨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선영이 말에 화가 났습니다. 선영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엄마, 그건 이해해요. 근데 저 남자는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너는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이가 당황했죠. 엄마, 진심이었어요? 응, 진심이었어. 30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 선영이가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알아. 근데 선영아,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이제 좀 살게 해줘. 근데 그 남자 믿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 했다면서요. 처음은 그랬어. 근데 나중엔 진심이었어. 나는 그걸 믿어.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네요. 근데 조심하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고마워, 선영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 씨와 헤어졌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죠. 현우 씨가 그리웠습니다. 그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눈빛,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명함을 봤죠.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시 만나자고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현우 씨 생각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선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남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세요? 침묵했습니다. 선영이가 옆에 앉았죠.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엄마 기운 없으신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선영아, 엄마, 연락하세요. 그 사람한테. 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차라리 만나서 확인하세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선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싫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참아볼게요. 선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었죠. 고마워, 딸. 엄마, 근데 조건 있어요. 그 남자 제대로 알아보세요. 진짜 엄마한테 진심인지. 그리고 저랑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선영이가 돌아가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우 씨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갔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씨 목소리였습니다. 현우 씨, 저예요. 은희 씨, 현우 씨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안 좋아요. 은희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은희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용기를 냈죠. 네, 만나요.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요. 정말요? 은희 씨, 고마워요. 현우 씨가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 제 딸이 만나고 싶대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언제든 만날게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알겠어요. 은희 씨 속도에 맞출게요. 고마워요, 현우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제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 제 행복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 씨와는 매일 통화했죠.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선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저도 조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현우 씨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이와 함께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제 모습이 보였죠. 카페에 도착하니 선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응, 많이. 저도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요. 잠시 후 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죠. 한 달 만에 보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희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현우 씨. 안녕하세요. 딸분이시죠?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현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영이가 경계하는 눈으로 봤죠.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현우 씨, 어떤 일 하세요? 선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전엔 무역업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는 돼요. 선영이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관심 가지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워서였어요. 재혼한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천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죠. 근데 은희 씨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진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은희 씨는 제게 평온을 줬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죠. 선영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 사람 믿으세요? 응, 믿어. 근데 재혼하신 분이잖아요. 이혼할 생각이세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아내도 동의했고요. 서류 준비 중입니다. 그럼 엄마랑 재혼하시려고요? 그건 은희 씨가 원하신다면요. 전 은희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앞에서였지만 이번엔 떨쳐내지 않았죠. 선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선영아, 엄마, 제 조건 있어요. 1년 동안 만나보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재혼 이야기하세요. 알았어, 딸. 현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조건이에요. 저도 은희 씨랑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카페를 나와 선영이와 헤어졌습니다. 현우 씨와 단둘이 산책을 했죠.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 딸분 괜찮으시네요. 생각보다 이해해 주시고. 다행이에요. 처음엔 진짜 반대하더니 은희 씨가 행복해 보이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현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현우 씨,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은희 씨, 우리 나이에 확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좋아요. 현우 씨 옆에 있으니까. 저도요. 은희 씨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둘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말이 없어도 편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은희 씨,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음악회 어때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오래간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예매할게요. 좋은 자리로. 현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밝아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죠.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빈자리가 오늘은 작아 보였습니다. 현우 씨가 제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우 씨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좋은 밤 되세요. 은희 씨.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현우 씨도 좋은 밤 되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죠. 이 감정이 지나가는 안개인가, 늦게 찾아온 봄인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다는 것. 현우 씨를 만나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것.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현우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현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은희 씨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현우 씨, 이 감정 진짜일까요? 진짜든 아니든 우리 함께 알아가요. 천천히. 네. 좋아요. 은희 씨,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오랜만에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안개처럼 사라질지 봄처럼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죠.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빈 침대는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현우 씨라는 따뜻한 온기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르죠. 63세 과부와 62세 재혼남의 늦은 사랑.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현우 씨 연락처를 저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